안녕하세요, 허니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20대 동안 어떤 회사들을 다녔는지, 또 왜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게 됐는지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20대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계속 있어도 될까? 이직을 해야 한다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나에게 맞는 걸까? 같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하게 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업계를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첫 회사는 항공사 마케팅 팀이었어요.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항공사에서 일하면 재밌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기대로 항공사 마케팅팀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선 좋았던 점부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규 노선을 개설한다라고 하면 그 노선을 미리 탐방해 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블라디보스톡으로 새로 노선을 짜는 일을 담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장 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확인을 해보기도 하고, 현재 유명한 업체들을 제가 미리 탐색해보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항공사의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죠. 항공사의 항공권 복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항공권 혜택은 사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90%의 항공권 그리고 50%의 항공권이 각각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횟수는 굉장히 많아서 사실 1년 안에 소진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 항공권을 쓴다라고 하면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나 제주도 가고 싶어, 갑자기 제주도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저렴한 항공권 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복 2만 원 정도로 가볍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반차 쓰고 일요일 날 돌아와서 제주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는 그런 일정들이 굉장히 재밌었고, 굉장히 저도 자주 누렸던 복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주도를 그렇게 자주 갈 수 있었던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항공업계는 그냥 시장 상황이 아니라 유가, 또 날씨, 국제 정세 같은 외부적인 변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던 프로모션도 하루아침에 엎어지거나 뒤바뀌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제가 있을 때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좀 악화되기도 했었고,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 생활이 안 좋아지고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서 저는 결국 항공사를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공사를 나와서 진짜 처음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때 코로나였기 때문에 그 채용들이 모두 프리징 되었었고, 회사들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채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많은 회사에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정말 운 좋게 외국계 화장품 업계에 저는 이제 처음으로는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계약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 저에게는 하나의 부담감으로 와닿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상황이 또 사실 별로 좋지 않았기도 했고, 어쨌든 뷰티 마케팅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해당 업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입사했던 그 뷰티 업계는 외국계 화장품에서도 백화점 브랜드라고 하죠. 럭셔리 뷰티 브랜드를 담당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직접 경험하면서 트렌드를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어요. 뷰티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복지겠죠. 실물 화장품을 굉장히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지만, 화장품을 받을 수 있는 복지를 굉장히 크게 가져왔던 것 같아요. 저는 연간 200만 원 정도 상당의 화장품을 복지로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화장품들을 제가 다 사고 싶은 걸 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제 돈 주고는 사지 못했을 그런 비싼 화장품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단점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의 회사들은 사실 대부분 신입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될지 안 될지가 자기 실력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지금 운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정규직 전환이 과연 될까? 이런 걱정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저는 열심히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운 좋게 정규직 전환이 되었고, 그 후로도 업무를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뷰티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나 뷰티보다 패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패션을 좀 더 좋아했던 것도 있고, 또 다양한 타겟들을 다뤄보고 싶은 경험들도 쌓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뷰티 회사를 거쳐서 저는 패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몸 담았던 패션 회사는 이제 외국계 패션 회사였는데, 이제 패션 브랜드의 장점은 정말 다양한 타겟들을 제가 다뤄볼 수 있고, 그 타겟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기획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많았다라는 점이었어요. 그 전에는 여성에만 특화를 해서 제가 뭔가 프로그램들을 짰다면 이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그리고 키즈까지 제가 다룰 수 있는 굉장히 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또 담당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단하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제가 직접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패션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직원 할인입니다. 그래서 수시로도 이제 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물론 그 외에 이제 종종 1년에 한두 번씩 진행하는 샘플 세일들이 있어요. 그럼 조금 흠이 있거나 아니면 샘플로 들여왔던 제품들, 아니면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던 제품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복지였던 것 같습니다. 외국계 특성상 뭔가 갑자기 바뀌거나 조직 구조가 수시로 변하는 일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회사를 재직했을 당시에도 굉장히 큰 조직 개편이 생기면서 실행과 운영 중심으로 저의 업무가 바뀌게 됩니다. 장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러한 큰 단점 때문에 저는 회사를 나와서 제가 직접 전략을 짜고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지금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다른 브랜드지만 다시 뷰티 업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계 뷰티 업계로 돌아오게 됐는데, 지금 조금 더 큰 브랜드에서 CRM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뷰티 업계의 큰 장점은 아무래도 화장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점일 것 같아요. 무료 화장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연간 2번 정도 되는데, 그 금액에 맞춰서 담아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다녔던 회사는 이제 럭셔리 브랜드만 판매를 하는 회사였다면, 지금 하고 있는 회사는 또 굉장히 다양한 폭넓은 화장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그 점은 굉장히 큰 복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뷰티 업계다 보니 아무래도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셀럽들과 앰버서더랑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서 늘 트렌디한 것들을 가까이서 몸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도 있죠. 그래서 단점이라면 저는 너무 치열한 경쟁이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브랜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화장품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큰 부담감이기 때문에 단점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경험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분야에서 나름대로 얻은 꿀팁들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소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 회사별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